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말인데도 쉬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또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8일 국힘당과 정부의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주말까지 왜 모여 앉아서 전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모여 앉아 하나마나 한 소리를 쏟아내며 모든 탓을 또 전 정부와 야당을 향해 떠넘겼는데요. 왜 모든 문제가 다 전 정부와 야당 탓일까요? 자신들의 무능을 이런 식으로 은폐하고 또 물타기 하는 거죠. 오로지 재벌과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노동개혁. 이들의 목적은 명확할 따름입니다. 그저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인 거죠.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 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에는 일단 반대하고 볼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 여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고 또한 국민들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입니다. 이와 아울러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인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당정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짜서 노동개혁을 꼭 이루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느닷없이 40%를 넘어서는 지지율 반등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작까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갖은 폭정을 휘두르며 상위 1%의 초부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그가 지지율 4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말이 되는 걸까요? 이런 국내 여론조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의 해외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21%, 간신히 20%대 턱걸이를 한 건데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다시 세계 주요 22개국 정상 국정 수행 지지율 집계에서 22등으로 꼴찌를 재탄환했는데요. 미국의 유명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가 지난 17일에서 13일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응답자의 21%만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22개 국가 지도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인데요. 지난주 집계에서 긍정평가 24%로 20위를 기록하며 깜짝 반등한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정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평가에서도 72%를 기록하며 22개국 중 가장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 순위에서도 1위를 달성했는데요. 잘 모름, 무응답은 6%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4주차 보수 지지층 부자 감세 등의 정책을 펼치며 물가 폭등을 유발해 자진 사퇴한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게 꼴찌 자리를 내준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꼴찌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었는데요. 12월 첫째 주에는 금속노조 파업 강경 대응 등 긍정 여론이 작동해 간발의 차이로 체코의 페트라 피알라 총리에게 근소하게 앞서며 한 달 만에 다시 꼴찌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월 4주차 집계에서 사퇴한 영국 리즈 전 총리가 포함되며
긍정평가 22%로 21위를 기록한 이후 12월 첫째 주 조사까지 줄곧 22위 자리를 고수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꼴찌를 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해당 조사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22개국 지도자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되며 해당 국가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ARS 대신 매일 온라인으로 조사해 주간 평균을 집계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별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8%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고수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2%를 얻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집계국가에 포함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24%로 18위를 차지했는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일본에게도 지고 만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국뽕에 가슴 벅찼던 시대는 어디로 사라지고 만 걸까요? 뭘 해도 쪽팔리고 뭘 해도 창피합니다. 이런 탓일 겁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친여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와 달리 민주당이 여전히 국힘당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진실인 거죠. 이게 리얼입니다. 1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6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47.4%로 35.3%에 그친 국힘당을 압도적인 차이로 눌렀는데요. 무려 12.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압도적인 거죠.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7.2%에서 47.4%로 0.2%포인트 상승했고 국힘당은 36.8%에서 35.3%로 1.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10.4%에서 이번 주 12.1%포인트로 간격을 쩍 벌렸습니다. 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12구 대참사 책임의 피를 넘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인간이길 거부한 야만적 정치 패거리 국힘당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존재감 없고 정의도 없는 정의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3.5%에서 이번 주 2.4%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는데요. 60대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국힘당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ARS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기호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까지 채워질까요? 설마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7개월 만에 이 모양인데 임기를 다 채운다고요?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